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수구조물 설계 유지관리 전문 기업인 스펙 엔지니어링 대표 윤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케이블 교량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제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지 관리할지를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읽은 책인데요.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 최진석 교수가 만든 책인데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난타 공연을 할 때 공연 전에 꼭 한두 사람을 불러서 리허설을 한답니다. 그 사람은 소방관인데요. 난타 공연에 불을 소재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불의 높이를 가지고 소방관이 확인해서 적절한 불의 높이,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과도한 일일 수 있으나 시설물의 재난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과학 정도, 무리할 정도가 오히려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고도의 민감성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지금 선진국을 곧 둔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2015년에 서해대교 낙뢰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영종대교 역시 2015년에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케이블 교량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과연 대응용 시설이 충분하게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선제적으로 설치함을 통해서 재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기준 내지 지침화를 통해서 많은 우리 관리 주체나 관련자들이 실제로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도록 하는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 과제는요, 현재 케이블 교량 글로벌 연구단에 2세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세부 과제입니다. 저희 과제 이름은 케이블 교량 방제소 설치 및 관리 지침안 개발입니다. 연구 목표와 기간을 보시게 되면요, 크게 방제 시설의 범위 및 현황 조사를 작년에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방제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안 개발 역시 작년에 수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만들어진 내용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게 되고요. 사실은 원래 여기까지 저희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었었는데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공인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과제를 연장해서 공인화 과정을 국토부와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배경 범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가이드라인 작성의 필요성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천사대교에 설계 반영된 방지시설 예시인데요. 긴급전화 같은 경우는 109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209에는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천사대교는 한쪽에는 사장교가 있고 그 다음에 209 쪽에는 현수교가 있는 한 루트상에 있는 교량이거든요. 그런데 설계 기준이 적절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본부에는 긴급전화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많고 이런 상황이 되고요. 진입차단 설비 109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209에는 아예 없습니다. 안개 유도등 수어기구 역시 하나의 루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교량이 상당히 다른 시설물을 보이게 되고 있죠. 이 얘기는 결국 발주처나 설계자들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 물론 기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들은 발주처 설계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난대응 필수시설이 누락되거나 재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본 과제가 필요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방제시설의 설치 목적인데요. 가장 큰 건 인명에 대한 보호입니다. 물론 시설물 자체의 안정이 필요하지만 저희 재난관리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목적은 인명에 대한 보호이고요.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의 그 적용 범위 및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케이블 교량이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재난 위험도 평가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그 부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재난 설비를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과제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방제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방제 등급에 대한 정량적 평가, 위험도 평가, 방제시설 설치에 따른 위험도의 재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달성해야 될 부분으로 좀 숙제로 남겨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재난 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물이 있는데 유독 케이블 교량에서 재난 관리는 어때야 되는가, 그리고 그 재난 관리라고 하는 것과 방지시설 간의 관계는 어떤가 규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저희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려고 하는 재난의 유형은 태풍, 호우 등 총 11개의 재난으로 정했고요. 이 케이블 교량의 방지시설은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활동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재난 발생 이전 단계에는 예방 대비가 있고요. 재난 발생 이후 단계에는 대응 복구 단계가 있는데 사고가 혹은 재난이 발생하기 직전 단계에 있는 대비 단계,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재난이 발생한 그 직후에 발생하게 되는 대응 단계에 활용되는 시설물입니다. 또 하나 방제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재난관리 위기경보 수준이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그것이 활용될까, 이것도 역시 연관관계를 맺어야 되는데요.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관심 단계부터 맨 마지막에 심각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난별로 시설물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재난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 좀 정리된 건데요. 재난 종류별로 위기경보별 방지시설이 틀립니다. 우선 저희가 다루는 총 11개 재난은 자연재난 6개, 사회재난 5개로 나누는데요. 가장 첫 번째 보시는 태풍 후 강풍의 경우는 관심 단계부터 경보 설비가 우선 작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풍속에 대한 데이터들을 획득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수준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풍향지시기 등과 같이 운전자로 하여금 강풍이 있을 때 속도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인지를 하도록 하는 예방설비를 또한 설치해야 됩니다. 강풍, 태풍, 호우 같은 경우는 관심 단계부터 보시는 바와 같은 방제설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가게 되면 역시 경보 설비뿐만 아니라 피난 대피 설비, 그다음에 사고 예방 설비 역시 사용하게 됩니다. 지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이 위험 단계라고 하는 것이 각 교량별로 재난대응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재난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지진 같은 경우는 관심 단계부터 이미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경보 설비와 피난 대피 설비가 역시 작동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들어가게 되면 관심 단계는 아무런 게 할 게 없습니다. 주의 단계에 들어가서야 경보 설비, 필요한 피난 설비를 활용하게 되고요. 역시 붕괴 재난 같은 경우는 경계 심각 단계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재난 종류별로 위기 단계별로 필요한 설비들이 달라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필요한 방제 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것이 본 가이드라인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또 하나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럼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 혹은 방제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구분을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경우에 대해서 더 대응하는 게 보면 페어링 같은 게 있고 케이블 진동댐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건 역시 방제시설일 것이냐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정리해본 바에 의하면 태풍 호우에 대한 방제시설은 경보설비라든가 풍향지시기, 피난대피설비가 방제시설로 구분될 수 있고 잠시 전에 말씀드린 페어링 같은 경우는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즉 안전시설을 구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남들을 보게 되면요.
방제 설계에서는 소화 설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낙뢰는 케이블의 고공부 화재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방제 설비에서는 소화 설비로 이거를 방어 혹은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난의 경우도 필요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이 고공부 화재를 막을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각 케이블 교량마다 필요한 필요 설비를 설치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필요 설비는 안전시설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또 하나는 그 사회재난 중에서 화재가 있는데요. 이 화재는 케이블의 저면부, 즉 노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소화기 혹은 포소화전이 있는데요. 소화기하고 포소화전 같은 경우는 방제시설로 구분하고 한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화 케이블 같은 경우는 구조물의 안전을 지탱해주는 안전시설을 구분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물 안전 확보용 시설은 관련된 설계 기준에서 설치 방법과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제시설 부분에 대해서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설치하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 과제의 어떤 범위라거나 딴 연관된 부분들에 대한 업무 한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제시설 설치 계획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위치에 방제를 설치할 것인가 이거 계획을 정해야 되는데요. 케이블 교량의 방제 등급은 중요도하고 재난 대응 용이성에 따라서 방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눕니다. 또 하나 그 방제 등급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해야 될 필수시설과 필요시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나누어서 예산 활용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제 등급 선정 방법인데요. 케이블 교량의 방제 등급을 선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난 위험도 평가라든가 각 재난 간의 차이점, 그 재난이 해당된 케이블 교량에 미치는 위험도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련된 연구가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등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으로 재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 가급적이면 확실하고 복잡하지 않도록 평가 등급을 매겼고요. 이 평가 등급이 과연 어떻게 객관적일 것이냐? 현재 국내에 한 70여 개 정도의 케이블 교량이 있는데요. 공용되거나 최근 시공되고 있는 케이블 교량을 대상으로 방제 등급을 한번 매깁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을 여러 분 모셔서 해당된 교량이 1등급이 적절한지 아니면 4등급이 적절한지를 여러 차례 저희가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하면서 각각 등급이 적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객관성을 살펴봤습니다. 이때 방제시설 설치력 평가 항목은요. 크게 보면 재난 위험성에서는 총연장과 지간장, 사회적 중요도에 있어서는 교통량과 케이블 교량 복구 비용인데요. 케이블 교량 복구 비용은 케이블이 지지하고 있는 교량의 면적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대응 용이성은 케이블 교량 구간의 연장과 주행 가능 유효폭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요. 유효폭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 기하 규격에서 나와 있는 차로별 폭이 있지만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구급 차량이라든가 소방차가 진행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연석이라든가 중분대를 통해서 나눠지는 일정한 폭에서 차가 회차하거나 혹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폭으로 해서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군안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평가 이유 때문에 세부 평가 항목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본 과제에서 제안한 방제 등급 선정 절차인데요. 우선 1등급에서 4등급은 연장으로 구분합니다. 4km가 총 연장이 4km가 넘어가게 되는 경우를 1등급으로 선정토록 했고요. 그리고 케이블 교량의 지간장이 200m 이상인 경우를 역시 1등급으로 했습니다. 2등급은 1km 이상 4km 미만이 되고요. 그다음 총 연장 500m 이하이고 지간장이 200m 미만인 경우를 4등급으로 했습니다. 3등급은 1, 2, 3등급 제외 교량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1, 4등급을 나눈 다음에 재난 대응 용이성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큰 카테고리에 맞춰서 한 등급씩 내리고 반대로 한 등급씩 올라가는 절차를 따졌는데요. 1교통량이나 경관당 면적을 가지고 1등급에서 내려가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량이 적거나
그다음 경관능 면적이 작아서 복구 비용이 작은 경우는 같은 연장이어도 조금 등급을 낮춘 것이 맞다. 마지막으로 4등급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주행가능 유효폭이 8m라고 이하 미만이라고 하는 경우는 군한 차량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폐차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교량상에서 어떤 유고가 발생했을 때 시급히 구급대가 들어가거나 혹은 구급차가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방대 등급을 상향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가는 경우는 케이블 교량 구간 길이가 길거나 차량 가능 주행 가능 유효폭이 역시 8m 미만인 경우는 한 등급부터 상향을 해야 된다고 했고 2등급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총 연장이 3km 이상 돼야지만 1등급으로 가서 방지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도록 하지 않아야 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는 한 50여 개가 되는 거고요. 전체 교량은 70몇 개가 되지만 50여 개의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계략적인 평가를 해봤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우선 천사대교, 이순신대교와 같은 총 한 8개 교량이 1등급으로 나왔고 마창대교, 목포대교가 2등급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53개소 대상으로 본 연구 이전에 했던 국토부 익산청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평가한 건데요. 그 평가 결과에 의하면 1등급은 15%, 2등급은 17%, 나머지 3, 4등급이 나머지 점유한 것으로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을 갖고 동의를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객관성이나 내용이 검증되도록 하였습니다. 결정된 등급 가지고 그럼 방제 시설을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데요. 우선 그 방제 시설은 맨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보 및 계측 설비, 피난 대피 설비, 비상 전원 설비, 사고 예방 설비, 소화 설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보 및 계측 설비를 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시설들은 꼭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과 선택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로 나누고 역시 2등급 이상인 경우와 3, 4등급 이상인 경우를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긴급전화 같은 경우는 4km 이상 정도 돼야지만 설치가 필수적이어야 하고 그 미만일 경우, 즉 2등급일 때는 선택적으로 현장 여건이라든가 발주처 여건을 따라서 설치도록 제시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연결송수관 설비인데요. 이 연결송수관 설비는 안에 물이 차 있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드라이 상태인 거고 불이 나게 되면은 화점에 소화수를 전달하기 어려울 경우에 즉시 소방차가 원거리에서 해당 소화전에 파이프를 놓고 화점까지 물을 송수시켜주는 그런 설비가 되는데요. 이건 역시 1등급에만 설치되고 2등급에서는 선택적으로 설치도록 했습니다. 크게 보시게 되면 1, 2등급이 대차 없이 유사한 거고요. 3, 4등급이 조금 많은 부분이 필수적인 부분만 설치되도록 상당히 생략돼 그래서 무분별하게 방제 설비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방제시설의 주요 기준인데요. 이 내용들이 조금 많아서 가장 필수적인 사항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진입 차단 설비는 상식적으로 교량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량 시점에서 100m 전방에 설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비상발전기의 관리 지침 보게 되면 실제도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무보화 상태에서 30분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규정화시켜서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견인해야 될 것 같고요. 연결송수관 설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1등급 교량에 필수적으로 설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별 방제 설비에 대해서 설치 주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방광 설비는 2등급 이상인 경우 그리고 도로 전광 표지 위치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서 설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그 설치 기준에 대한 근거가 궁금하실 텐데요. 본 과제를 통해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유관된 기준들이 있어서 그걸 보고 케이블 교량의 방제 시설을 하나의 틀로 모으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비상방송 설비 역시 비상방송 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 있거든요. NFSC라고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교량에 맞게끔 기재를 하였습니다. 긴급전화입니다. 긴급전화는 4km 이상의 방계 등급 1등급 교량에 설치토록 하고요. 교량 연장이 꼭 1km 이상의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너무 작게 된다는 거는 굳이 긴급전화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했고요. 피난대피시설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CCTV인데요. 2등급 이상에 설치토록 하고요. 설치 위치가 이제 주로 교량의 진출입구, 그다음에 교량 구간 내, 또 이제 해상 교량의 경우는 그 교량 하부에 많은 그 선박들이 통항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통항의 어떤 주 항로 교각부, 그래서 교면 위, 혹은 필요하면 교면 아래에서 각종 주요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VMS인데요. 2등급 이상의 경우는 설치토록 하고요. 교량 전방 500m 지점 부분에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중간중간에 필요한 위치에 있어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재난관리 계측 시스템인데요. 계측 시스템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진가속도 계측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재난관리를 위한 계측 시스템이 있는데 지진가속도 계측 시스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등급에 상관없이 경관장 200m 이상인 세장교 현수교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그냥 인용하게 됐고요. 재난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시스템은 유지관리용 계측기 중에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만 단계 등급에 상관없이 하였습니다. 진입차단 설비는 1등급 이상의 경우에 설치하고 전방 100m 이상의 거 말씀드렸고요. 비상회차 시설인데요. 이거는 도로의 구조 기준에 관련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설치를 하고요. 단 이제 회차 시설의 유효 표본이 있는데 비상회차가 가능하도록 긴급 군환 차량의 최소 회전 반경의 2배를 설치토록 해서 도로 설계 기준에서 있는 것보다 좀 작아도 유사시에 군환이 가도록 하는 폭원만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비상주차되고요. 도로 설계 편람에 근거해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피난대피 시설 역시 교량 총연장 500m 이상, 설치 간격 200m 이상으로 설치되도록 하였습니다. 무정전 설비고요. 비상발전기는 2등급 이상의 교량에 설치됩니다. 주기적으로 무부하 작동 시험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안개 시설 중에서 시정계 및 시정 표시는 3등급 이상 교량에 설치되도록 하였습니다. 풍향지시기는 이거는 등급에 상관없이요. 지금 그 고속도로에서 설치하고 있듯이 풍속에 따라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소화기구인데요. 이거는 등급에 관계없이 케이블 교량 구간은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제시를 하였고 중량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포소화전인데요. 기본적으로 화재 위험을 고려해서 설치한 것으로 열어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용적인 부분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화재 위험도 평가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요. 특별하게 설치 여부를 올해 초에 도로 케이블 지지교량 화재 대응 방제 시스템 연구가 이산청에서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설치토록 하였고 기본적으로 포소화 설비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 기준이 105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교량에서 활용토록 기준화하였습니다. 연결송수관 설비는 말씀드렸고요. 방수청은 낙뢰 설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화재 위험을 고려해서 필요시 설치하게 되고요. 설치 여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결론인데요. 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재난관리를 하는 데서 다소 임기응변적인 그런 재난관리 인식을 개선했고 연구 성과가 미진하긴 하지만 작거나 비용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의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선제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본 기준을 통해서 축적된 자료라든가 체계적인 재난 위험도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 기준의 개정 작업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풍 시 주행 안정성이라든가 화재 평가 절차 이런 부분들은 본 가이드라인에 부록에 수록을 해서 실제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제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은
계특 시스템 이게 저희가 실제 연구를 통해서 실질 교량에 대해서 뽑아본 그런 금액이 되는데요. 계특 시스템이 뭐 대차가 있겠지만 한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방수청 같은 경우가 전기공사 제외하고 한 16억 원 정도 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시설물입니다. 또 그 남매 설비하고도의 그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방수청 같은 경우는 워낙에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포소화전 정도가 약 한 10억 원 정도가 되면 웬만한 케이블 교량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저면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정도의 비용 범위 한계가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이 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적은 금액이고요. 저희 그 엔지니어링 센스나 판단에 의하면 교량 사업비의 약 한 3% 내지 5% 정도 비용으로 본 시설물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험도 평가를 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방지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용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크지 않고 또 선제적으로 재난 관리한다는 것이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게 되고, 또 실은 각 그 관리 주체에서는 저런 시설이 필요한데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 근거를 좀 제시한다는 니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